네, 앞서 계속 전해드린 바와 같이 법원이 고심 끝에 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 김영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자, 오늘 저희도 이제 YTN 뉴스 특보를 계속 이어가면서 관련 내용들 계속 다루고 있는데, 자, 우선 어떤 판단에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내란 사건을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게 구속 기간에 대한 겁니다. 배경부터 설명드리면요.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이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시점이 이미 구속기간을 넘긴 뒤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과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들어간 기간은 구속기간에서 빼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는 건데 예. 대통령 측은 이걸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했고요. 검찰은 날로 빼야 한다. 그러니까 날짜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대통령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는 체포적부심에 들어간 기간도 이 구속 기간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건 네. 재판부가 아예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는 체포 시한에 영향을 미치지만 구속 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과 함께 수사권 논란에 대한 언급도 있기는 했습니다.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있었다고 해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 그리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들이 적법한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예. 또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기 때문에 좀 절차의 명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구속 기한에 대한 거, 두 번째가 이제 수사권에 대한 거. 자, 먼저 저희가 이제 구속 기한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체포 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한에 산입할 것인지 이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인데 법원이 오늘 같은 이런 판단하게 된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날짜로 볼지 시간으로 볼지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이 재판부가 쓴 결정문을 보면 일단 구속영장 심사에 들어간 시간만큼은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날짜로 계산하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 불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길어지는 건 피의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결정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법원이 7월 1일 오후 2시에 수사관계 서류 등을 접수해서 구속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예. 다음 날인 2일 7월 2일 오후 1시에 검찰청에 반환했다면 이럴 경우에는 23시간이 되죠. 23시간인데 이걸 검찰이 계산한 대로 하면 이틀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으로 계산하면 23시간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더 늘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라고 재판부는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윤석열 대통령은 뭐 많이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검찰총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 다 변호사들이시고 그다음에 법조인이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측도 당연히 이제 어떤 구속과 영장 청구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인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이번 기회로 좀 이렇게 좀 새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좀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없었던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사례가 법조계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법원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없으니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는 날로 계산을 쭉 해왔고 그동안 우리가 했던 대로 체포적부심 시간까지 더해서 구속 기간이 늘어난다고 봤는데 변호인 측에서는 그걸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어떤 관행적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예. 검찰은 그대로 진행을 했는데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이 서울 구치소의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석방이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 뭐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현장에서는 경찰 인력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뭐 저희가 추가로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고요.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배경이 됐던 것이 이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예. 네, 수사권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네, 일단 신병 인지 절차가 뭔지 이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수처가 검찰에 넘길 때 대통령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 부분 지적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건 법원의 재판부의 설명 자료에 나온 내용이고요. 예.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주장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관을 서로 협의해 나누어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이 설명 자료에 담았고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공수처법에 좀 어떤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규정이 없다라고 재판부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실 뭐 이 공수처에서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을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 별다른 뭔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형사 사건 취재를 해보고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는 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그려보시면 경찰에서 보통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는 송치할 때 보통 피의자가 나와서 검찰로 송치되는 그런 화면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예. 그러니까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과정들은 지금까지 많이 확립이 돼 있는데 공수처도 검사고 검찰도 검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사건을 넘겨야 하는지 신병 인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가 보기에도 이런 것들이 법의 근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인 하자들을 이번에 좀 어떤 치유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에서는 그럼에도 뭐 이런 인치 절차가 없었을지라도 어찌됐든 뭐 영장을 청구했고 또 법원은 발부를 했기 때문에 적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구속 자체는 공수처 단계에서 된 것이니까요. 그것은 공수처 단계에서 다퉈볼 부분이고 검찰이 이 신병 인치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박했는지는 잘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지 않고 형사 재판을 그대로 진행할 경우에 상급심에서 파기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면서 뭐 이런 내용들도 설명 자료에 있었는데 이거는 뭐 고 김재규 사건을 예로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김재규 사건을 언급한 건 이런 중대한 사건 그리고 오래 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도 재심을 할 수 있다, 재심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어떤 사례를 언급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검찰이 항고를 해서 지금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도록 돼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재판부가 이런 사례를 든 건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이 워낙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사했던 사건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런 절차적으로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를 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절차적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이 부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뿐만이 아니라 수사권 논란도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라는 점도 지적이 나왔는데 만약에 좀 이럴 경우에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직접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아니고요. 변호인들이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설명 자료에 명시를 해놨고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주장들이 있고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하다.
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변호인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수사 초기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 공수처의 경우에는 대통령을 일단 수사할 수 있고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라는 반박을 해왔고요. 이게 재판부가 지금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근거가 없다고 직접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앞으로 형사 재판에서 이건 또 다퉈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 진행 상황까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이제 어제 7일 날 인용을 한 건데, 근데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석방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잠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검찰이 즉시 항고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해야 하는 건데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포기한다면 이제 석방 지위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바로 풀어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즉시 항고 같은 경우는 집행 정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에 대한 집행이 정지됩니다. 그러니까 석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즉시 항고를 하게 된다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서울고법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그 헌재에서 과거에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뭐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이번에도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구속 취소 지금 사례는 구속 취소죠. 근데 예. 이전에 나왔던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겁니다. 두 개가 다르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검찰이 한번 뒤집을 수 있다,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는 어떤 큰 틀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도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석방하라는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검찰도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고요.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그런 부담을 좀 안을 수는 있습니다. 즉시 항고의 경우 위헌성이 일부 있다라는 법조계 시각도 있기 때문에 예. 검찰이 검토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함께 생각할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검찰의 즉시 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하던데 즉시 항고를 둘러싸고 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의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할 수 없게 된 거고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지 말지 검찰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법에 아직 삭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헌성이 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대통령 측에서도 그것을 근거로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7일 이내에 이 즉시 항고 여부를 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뭐 이게 전례가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시기에 항고 여부가 언제 정도 결정이 될 걸로 보세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저희도 대검이나 특수본 쪽에 계속해서 이제 문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접촉이 잘 안 되고요. 특수본에서는 2차례 정도 기자단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아직 검토 중이다. 결정되면 공지하겠다라는 정도인데 2차례 정도 공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다만 이게 오늘 어떤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할지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처럼 예.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다거나 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서울구치소 모습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경찰 병력이 계속 뭔가 이렇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혹시 이 이제 결정에 맞췄을 때를 대비한 그런 대응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경찰의 입장에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일단 지지자들이 좀 많이 모여 있고 좀 흥분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원의 판단에 나온 만큼 지지자들은
바로 석방하라는 주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속 취소가 되고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관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모였다라는 또 이야기도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그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고 흥분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 법원의 예. 판단이 나왔는데 왜 석방해주지 않느냐라는 네.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그렇게 경력을 좀 많이 배치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경찰에 미리 이 어떤 석방 지휘가 내려갈 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만일 윤 대통령이 석방하게 된다면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석방하는 절차는 간단합니다. 검찰에서 석방 지휘를 하면요, 구치소 내에서 행정적으로 바로 석방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화면으로 여러 번 봤던 것처럼 탄핵 심판 때도 윤 대통령이 경호처 차량들과 함께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호송차를 타고 갔는데 예. 지금은 석방이 되는 것이니까 경호차 공수처로 체포됐을 때 예. 그때 당시 모습처럼 경호처 차량을 타고 관저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호송 차량이니까 호송 차량이라는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헌재 이 탄핵 심판이 출석하면서 탔던 그 파란 색깔 봉고 차량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경호 차량은 검은색 에스컬레이드 차량. 예.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자, 반대로 근데 만약에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한번 설명해 네, 주시죠. 즉시 항고를 일주일 안에 하게 되면 이건 서울 고법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도 검찰 측에서는 구속 기간에 대한 주장을 다시 한번 펼칠 걸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대로 해왔던 대로 검찰에서는 계산을 해서 기소를 했는데 그게 지금 재판부에서 뒤집힌 것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좀 강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권에 대한 논란은 사실 좀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변호인 측에서. 근데 이걸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논란을 검찰에 가서 설명하는 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도 검찰 쪽에서는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만약에 석방이 된다면 윤 대통령 석방 상태로 탄핵 심판 선고일이 열리게 되나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석방된다면 뭐 그동안 구속된 상태에서도 탄핵 심판에는 계속해서 출석을 해왔었으니까요. 예. 뭐 선고 날짜가 아직 잡히지는 않았지만 선고 날짜가 잡히게 되면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뭐 구속 상태이든 아니든 어쨌든 탄핵 심판에는 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뭐 탄핵 심판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형사 재판 결과에는 좀 영향을 어떤 방향으로 저희가 예단해 볼 수 있을까요?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형사 재판의 영향이라고 하면 일단 재판부가 오늘 결정한 내용을 좀 토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이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고 재판부가 명시를 했고요.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의문의 여지를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재판부가 보기에는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다. 좀 예. 타당해 보인다라고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문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거는 검찰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다만 이미 수사가 다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좀 검찰로서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은 그런가 하면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헌법재판소는 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헌법재판소는 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별도로 진행이 됩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의 경우 수사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그걸 증거로 채택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죠.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런데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이 탄핵 심판으로 와서 이게 증거로 채택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탄핵 심판에서 사용된 증거들이 대부분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구속시키기는 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예. 많이 하지는 못했거든요. 대부분 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해서 김용현 전 장관부터요. 군 관계자들은 대부분 검찰에 구속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수사 자료가 검찰만큼 방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 재판에 대한 오늘 그 재판부가 판단한 내용들이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크게 영향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된 상태로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뭐 변론기를 추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또 주장하지도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보시는지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 평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예.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지금 절차 아니겠습니까? 변론이 추가될 가능성을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제 선고 날짜를 잡고 선고하는 것만 남은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평의가 언제 열리는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다면서요? 비밀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평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지 하나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평의를 수시로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탄핵 심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논의하고 있고 그리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라는 내용까지는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네. 네, 헌법 재판관들이 매일매일 비공개로 평의를 열고 있다고 하는데 선고기일은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선고기일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례에 비춰서 금요일이 될 거다. 그래서 다음 주죠. 다음 주 금요일쯤 선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예. 이것도 선고 날짜도 평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의 결과가 나오고 전례에 비쳤을 때 이틀에서 사흘 정도 전에 공지가 되죠. 그러면 다음 주 화수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는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는 선고 날짜가 공지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전망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그냥 전망에 불과하고요. 예.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절차를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7일 날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을 하면서 이제 잠룡들의 반응들도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뭐 여권의 잠룡들의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한다.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입장을 밝혔는데 이 법원 결정에 격하게 감사한다.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 책임이 가장 무겁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석방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상식 밖의 이야기다. 라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입장들을 봤을 때 일단 비명계에서도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전략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평가를 하거나 그게 어떤 형사 사법 절차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예. 그냥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뭐 각 여당과 야당이 생각하는 예.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발언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